안녕하세요, 김민석입니다. 6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좀 장마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갑자기 비가 내렸다가 또 그쳤다가 해가 쨍쨍 나면서 좀 더워졌다가 날씨가 오락가락 해가지고요. 컨디션 조절하기 좀 힘드실 텐데 이럴 때일수록 더 건강 잘 챙기시고요. 과일, 야채 위주로 많이 드셔가지고 장내세균도 튼튼하고 몸도 튼튼한 그런 일주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요. 사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알기가 어렵잖아요. 몸이 좀 나빠져서야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구나 이렇게 후회를 하는데, 요즘에 이제 스마트워치 같은 거 끼고 있으면 지금의 스트레스 정도를 알려주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해보면 항상 좀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기분 나빠가지고 뭐 도대체 낮아지진 않고 항상 높다고 나오니까 잘 안 끼고 다니는데요. 오늘은 이제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 이제 치실로 측정합니다. 누군가 일상 속에서 스트레스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묻는다면 대부분은 스마트워치를 떠올릴 겁니다. 심박수, 수면 패턴, 혈압 같은 간접 지표들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보다 훨씬 직접적이고 과학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왔습니다. 바로 스트레스 측정 치실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낯선 이 기술은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치실을 스트레스 진단 도구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과학과 생활습관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엮인 적은 아마 처음일 겁니다. 핵심은 침과 코르티솔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수치는 혈액보다 침에서 훨씬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지만, 문제는 침을 얼마나 잘 채취하고 얼마나 정확하게 분석하느냐였습니다. 연구팀은 이 고민을 일상 속 도구인 치실에서 해결했습니다. 매일 사용하는 치실에 스트레스 센서를 붙인 겁니다. 이 센서는 입안에서 자연스럽게 침을 모으고 그 안에 들어있는 코르티솔 농도를 아주 작은 전기 신호로 바꿉니다. 따로 피를 뽑거나 복잡한 기계를 사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치실을 쓰기만 하면 그 순간 스트레스 수치가 무선으로 휴대폰에 전송됩니다. 여기엔 분자 인식 고분자라는 기술이 쓰였는데, 쉽게 말하면 코르티솔만 알아보는 맞춤 자물쇠 같은 역할을 합니다. 침 속의 코르티솔이 이 자물쇠에 딱 들어맞으면 센서가 그걸 읽어내는 구조입니다. 전극은 레이저로 정교하게 조각한 다공성 그래핀으로 만들어졌고, 분석 정확도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엘라이저 검사와 거의 차이가 없을 만큼 뛰어납니다. 기존의 방식들은 피를 뽑거나 실험실 장비가 필요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이 치실은 단 5분이면 결과가 나오고 스마트폰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선으로 실시간 데이터가 전송되기 때문에 매일 측정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는 스트레스 측정이 병원이나 검진센터에서만 이루어지는 시대는 지나고 있는 듯합니다. 스트레스는 보통 티가 나지 않습니다.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속에선 이미 많은 변화가 시작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스트레스를 매일 손쉽게 들여다볼 수 있다면 문제를 더 일찍 잡을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단순히 센서를 잘 만들었다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습관 속에 과학을 자연스럽게 녹여낸 방식이 인상적입니다. 물론 아직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앞으로는 매일 아침 오늘의 기분을 숫자로 확인하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이제 스트레스는 더 이상 숨겨진 적이 아니라 매일 아침 우리가 마주하고 관리할 수 있는 명확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뭐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쉽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내가 지금 스트레스가 몇 점인지 알아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알아보는 게 주로 애플워치나 갤럭시 워치 같은 걸 차고 있으면 이제 스트레스 지수가 나오거든요. 그거는 심박수하고 HRV라 그래서 심장이 얼마나 고르게 뛰는지 이걸 가지고 주로 측정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보면 이게 평온하게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고, 항상 오렌지색이나 빨간색으로 나와가지고, 이 스트레스가 높다는 건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을지 이런 거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살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 돼서 여기저기가 아픈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혈당 센서를 붙이고 있으면 실시간으로 혈당을 알아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스트레스도 어떤 수치로 알아볼 수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좀 주의도 하고 어떻게 경계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그 코티졸이라고 부신피질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스트레스 받고 한 20분 후쯤에 굉장히 높아지는데, 이걸 이제 피를 뽑으면 가장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 코티졸이라는 게 계속 높은 경우는 없거든요. 하루 중에서 이제 아침에 좀 높고 이제 저녁이 되면 떨어지고, 이런 걸 이제 하루 중 그 차이, 다이어날 베리에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언제 이제 피를 뽑아서 검사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거야말로 이렇게
컨티뉴어스하게 계속해서 측정하는 게 이제 중요한 그런 건데, 피를 뭐 계속 뽑을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 전부터 이제 침으로 이 코티졸 레벨을 재는 게 이 혈액 코티졸하고 거의 잘 일치가 된다. 그래서 침으로 이제 코티졸 재는 검사들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이제 침을 받아가지고 그 검사하는 곳에다 이제 보내야 되잖아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알 수는 없는 그런 거였는데, 이번 연구진이 이제 침을 모아서 바로 이제 검사할 수 있는 그런 키트를 만든 거죠. 예, 이런 거를 이제 POC 검사라고 현장에서 즉시 검사하는 그런 거를 말하는데, 검사 결과가 바로 이제 스마트폰으로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보통 치실을 이제 아침에 양치할 때 하니까 보통 아침에 이제 그 코티졸 레벨이 높거든요. 우리가 자고 있을 때는 스트레스를 안 받다가 이제 눈을 뜨는 순간부터 그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죠. 오늘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런 거 고민해야 되니까. 그날 그날 이제 좀 높게 나오긴 할 텐데, 이게 아침에 잰 코티졸을 보고 오늘은 많이 높구나. 그럼 좀 차분하게 지내야 되는 거고, 오늘은 그래도 조금 높은 편이구나. 그 정도면 이제 또 이제 더 열심히 일하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침 신문에서 오늘의 운세 보듯이 이제 오늘의 코티졸을 재는 그런 시대가 곧 올 것 같습니다. 제 친구 중에 이 반도체가 전공인데 또 생명공학에도 상당히 관심 있는 친구가 뭐 이제 이런 칩을 하나 만들 수가 있는데, 그 칫솔인데 스트레스를 잴 수 있는 칫솔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침에 이제 칫솔질을 하다 보면 거기서 칩에서 이 코티졸을 측정해서 그 칫솔 모가 색깔이 이제 스트레스가 많으면 빨갛게 나오고 스트레스가 없으면 녹색으로 나오는 칫솔을 만들 수 있다고, 한번 같이 만들어 보지 않겠냐는 얘기를 한 3, 4년 전에 저한테 했었습니다. 근데 에이 그게 어떻게 말이 되냐 이제 이랬었는데, 아마 그 친구도 그런 아이디어는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제 치실로 하는 게 칫솔보다는 조금 더 그 침을 모을 수 있는 시간도 많고, 이제 칫솔에다가 만들기는 만만치는 않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뭐 칫솔이 됐건 치실이 됐건, 오늘 보니까 이제 뭐 침이 묻을 수 있는 게 많잖아요. 뭐 빨대형으로 만들 수도 있고 또 뭐 불어서도 할 수 있고 할 것 같은데,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와서 일상에서 이제 스트레스를 측정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논문의 이제 그림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논문의 이제 1번 그림인데요. 이제 첫 번째는 하이포탈라무스 피취터리 아드레날 글랜드라고 해서 앞 글자를 따서 H, P, A, 엑시스, 이제 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이포탈라무스라는 게 시상 하부거든요. 피취터리라는 게 뇌하수체, 아드레날이 이제 부신인데요. 기본적으로 코티졸이라는 거는 부신 피질에서 나옵니다. 이 코티졸을 나오게 하는 호르몬이 ACTH인데, 이 ACTH는 피추이터리 글랜드에서 나오고요. 또 ACTH를 나오게 하는 호르몬이 CRH입니다. 이건 하이포탈라무스에서 나와요. 그래서 CRH, ACTH, 코티졸,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제로 작용하는 건 이제 코티졸이거든요. 이런 걸 이제 피드백 시스템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호르몬이라는 게 아무 때나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교하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렇게 신호 체계를 따라서 여기서 나온다. 이걸 이제 HPA 엑시스라 그래서 스트레스 반응에서 가장 중요한 거고요. 이거는 이제 치실이죠. 우리 다이소에서 파는 치실이랑 똑같은데, 이 치실 안에 보시면 요 부분에 이제 센서가 들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침을 모으는 게 있고, 요렇게 모세관을 통해서 이제 가게 되면 치실질을 2분 동안 이렇게 해야 된답니다. 이제 침을 모아서 일로 이렇게 관을 타고 이 센서에서 이제 그 디텍트가 되면은 이게 이제 핸드폰으로 전송이 되는데요. 아무튼 그 코티졸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이 전류 차이가 이제 생기나 봐요. 그러면 이게 와이파이로 전송이 돼서 지금 코티졸 레벨은 11 나노그램 per 밀리리터고, 이 정도면은 녹색이다. 정상 범위다. 이렇게 되고, 이게 높게 나오면은 이제 코티졸 레벨이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제 전체적인 그런 도안이고요. 이거는 이제 제작 과정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 치실은 3D 프린터로 만들어서 이런 모양을 정교하게 짰다는 거고, 요거는 요 안에 들어있는 모세관을 만드는 그런 방법이고, 마지막은 요 센서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센서가 이렇게 구부려도 그 깨지지 않게 그렇게 플렉서블하게 만들었다는 거고, 센서 치실 모양을 보시면 여기에 이제 센서가 들어가고, 요 부분에는 이제 침을 이제 버리는 그런 부분이 되고, 요렇게 모세관이 이렇게 통해서 가면 요 센서에서 코티졸 레벨을 이제 볼 수 있다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포인트 오브 케어 플랫폼이라는 게 아까 말한 POC, 그러니까 어떤 병원에서 진단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케어 현장에서 진단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우리가 POC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게 앞에서 보면 이렇고 뒤에서 보면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연구 대상자에서
이거는 침을 직접 모아서 마이너스 80도에 얼렸다가 엘라이자라는 게 침 속에서 코티졸을 재는 그 스탠다드한 방법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치실질을 이분해서 이걸 가지고 센스했을 때 이건 이제 코티졸 레벨입니다. 이 파랑색이 치실로 잰 거고 이제 검정색이 그 엘라이자 방법으로 한 건데 거의 일치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스트레스 안 받고 가만히 놔둬도 사람이 이렇게 코티졸이 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올라갔다 뭐 이런 패턴을 보입니다. 코티졸 레벨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건 아니고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사람한테 스트레스를 준 경우입니다. 그래서 파란색이 치실이고 검정색이 이제 엘라이저를 한 건데 이게 베이스라인이고 이제 어떤 그 스트레스를 주기 직전이고 이건 스트레스를 받은 직후인데 보통은 뭐 수학 문제를 풀으려거나 아니면 뭐 발표하라거나 이런 스트레스를 준다 그러네요. 근데 이제 스트레스를 받은 직후에는 별로 코티졸이 안 올라가는데 20분 후에 보면 굉장히 올라갔죠. 이제 처음보다 이제 2배 이상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엘라이자를 통해서 측정하거나 치실을 하거나 거의 같고 각각 이렇게 비교하면 R이 0.99면 거의 일치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도가 매우 높다 이런 걸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치실을 아주 잘 만들어 가지고 물론 이제 치실 값이 좀 문제긴 하겠죠. 이제 침 받아서 그 병원에 보내는 것보다도 치실이 훨씬 비싸면은 상용화 되긴 어려울 것 같고 아무튼 이 치실이 좀 가격이 현실화돼서 내가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는데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할 정도로 가격이 떨어지고 하면 이제 상용화되는 날은 멀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치실로 이제 스트레스를 재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런 방법 말고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스트레스 측정 방법에 대한 심층 분석을 했더니요. 모두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생리적 지표를 기반으로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반응이 기본적으로 자율신경계에 있는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 HPA 하이포탈라무스 피튜이터리 아드레나 액시스의 활성화로 나타나기 때문에 급성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교감신경 심퍼세틱 너브 시스템이 활성화돼서 심박수와 호흡이 증가하고 땀 분비가 늘어나고요. 코티졸이 분비됩니다. 그래서 심박수, 호흡, 땀, 코티졸 이런 거를 이제 측정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심박수 상승하고 심박 변이도, 하트레이트의 베리어빌리티를 이제 보고요. 그래서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면 심박수는 기본적으로 올라가고요. 심박 변이도라는 HRV는 떨어지고 피부에 땀이 나기 때문에 피부의 전도도 이거는 이제 증가를 하고요. 체온은 보통 떨어집니다. 이제 말초혈관이 수축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걸로 알 수 있고 또 혈압이 올라가고 동공 확장하는 것들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또 뇌에 있는 EEG가 이제 베타파는 많아지고 알파파는 줄어들고 이런 걸로 이제 스트레스를 본다. 그래서 코티졸이 이제 혈당 상승 면역 억제, 투쟁 도피 반응을 지원을 하는데 혈중에 있는 코티졸을 볼 수도 있고요. 근데 피를 뽑아야 되니까 타액코티졸, 요번 같이 이제 침으로 하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볼 수 있는 게 이제 모발에서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모발 같은 경우에는 수주에서 수개월간의 만성 스트레스를 이렇게 반영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마약 검사할 때도 소변이나 혈중에서 한 거는 며칠 동안 이제 했던 거를 보는 거고 몇 달 사이에 이제 마약을 했는지는 모발을 보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모발 코티졸을 보게 되면은 만성적으로 스트레스에 노출된 거를 이제 본다. 그런 걸 알 수가 있고요. 이제 심박수하고 HRV 이게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자극이 돼서 심박수가 상승하고 부교감신경은 활동이 저하돼서 심박 변이도 HRV가 감소한다. 그래서 부교감이 잘 작동을 할 때 HRV라는 심박 변이도는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측정해서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HRV가 높은 경우에는 스트레스는 낮고 안정된 상태, HRV가 낮은 경우에는 스트레스 또는 피로 상태를 알 수 있다. 좀 갤럭시 워치나 애플 워치 같은 경우에는 주로 HRV를 가지고 이제 스트레스를 보는 그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HRV 같은 경우에는 개인차도 있을 수 있고 이제 서 있는지 누워 있는지 이런 거 하고 또 호흡, 숨 쉬는 거에 따라 좀 바뀔 수 있거든요. 운동 이런 거 하고 이제 서로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한 1분 정도만 이렇게 해가지고는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 그렇지만 연속 모니터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즉각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피부 전도도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나 긴장 시에 땀샘이 활동을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 피부의 그 전도가 그 저항이 이제 떨어지니까요. 물이 많이 많아지면.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교감신경 활성 지표로 보고, 이게 이제 대표적인 이제 거짓말 탐지기 같은 것도 거짓말을 하게 되면 교감신경이 올라가면서 땀이 나거든요. 그래서 땀이 얼마나 나는지 이런 걸로 하는데, 단점으로는 원래부터 땀이 많이 나는 그런 사람들은 좀 어려울 수 있다. 뭐 그렇게 돼 있고, 뇌파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전반적으로 베타파가 올라가고 알파파가 감소한다. 이런 걸로 알 수가 있다고 돼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디지털이나 웨어러블 기반으로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거냐면은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우울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통화나 문자 같은 것도 잘 안 보내고, 또 이제 GPS를 달아놓으면 집에만 있고 밖에 잘 안 나가고, 뭐 약간 우울한 거랑 비슷하겠죠. 이런 거를 가지고 알 수 있는 방법이라고 돼 있고요. 그래서 웨어러블 센서에서 보면 HRV, 좀 전에 본 거 피부 전도, 이제 피부 온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면은 말초신경이 이제 수축하게 되면 피부 온도가 좀 떨어지거든요. 이제 활동량, 이거는 이제 GPS 보면 하루에 얼마나 걸었는지, 또 어떤 운동을 했는지, 얼마나 멀리 돌아다녔는지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또 수면 같은 것도 이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광학식 심박 센서 PPG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맥파를 측정한다는 게 우리 심장 박동을 측정하는 거거든요. 이제 심박수하고 HRV를 계산할 수가 있고, EDA 센서를 가지고 있으면은 아까 그 손목 피부의 전기전도, 이걸 이용해서 스트레스 반응 알 수 있고, 온도 센서가 있으면 피부 변화를 모니터링해서 체온 변화 이런 걸 알 수가 있고, 또 가독도 센서하고 자이로스코프를 보면은 신체 활동량과 자세 변화를 추적해서 주로 이제 누워 있는지 움직이는지 이런 거 볼 수 있다. 뭐 그런 거고, 이런 걸 이제 다중으로 해서 만성적인 그런 종합적 스트레스 판단이 가능하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신체 활동이 감소하고 규칙성이 붕괴되면 이건 만성 스트레스의 그런 신호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두 번 뭐 설문지 조사라든지 한두 번 검사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한 달 정도를 쭉 이렇게 평가를 하려면 이런 웨어러블로 하는 게 가장 정확도가 높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AR 기반으로 해서 스트레스 예측과 디지털 피노타이핑 뭐 이런 것들도 요즘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머신러닝 알고리즘에는 HRV, EDA, 이제 피부 저항도죠, 심박수, 수면량, 뭐 걸음수,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를 가지고 디지털 이상 징후를 이제 포착을 해서 뭐 딥러닝을 통해서 이런 걸 해본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이런 데이터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 이미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의학적 기반으로 이제 병원에서 하는 거, 호르몬 검사도 있을 수 있고, 뭐 펑셔널 MRI나 뭐 이런 페트 같은 거 찍는 방법도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스트레스 평가하는 그 설문지, 여러 가지 뭐 PSS-10이라든지 BID 우울 척도 이런 거는 이제 설문지로 보는 이런 것들이 이제 마지막. 그래서 네 가지가 크게 있는데, 디지털하고 웨어러블이 이제 한 번만 사면 그 다음에 따로 돈이 안 들잖아요. 이런 코티졸 이런 거 측정하는 거는 시약값이나 이런 게 들을 수 있고, 의학적 기반은 기본적으로 비싸고 한데요. 이런 게 이제 어느 분야에 얼마나 정확히 보느냐 이런 거에 맞춰서 다양하게 적용돼서 이 사람이 이제 스트레스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거기에 인터벤션, 어떤 적절한 시기에 이제 개입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좀 줄이고 하는 그런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스트레스를 침으로 진단하는 거 하고, 그거 외에 이제 스트레스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알려드렸는데요. 사실 이제 거울을 자주 보는 것도 자기의 스트레스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카메라 켜고 유튜브를 찍다 보면 제가 이렇게 말소리의 빠르기라든지 또 얼굴 표정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서, 아, 내가 오늘 스트레스 어느 정도 받고 또 어느 정도 피곤한지 이런 거 금방 예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얼굴을 자주 보고 또 자기 목소리도 자주 듣고 하는 게 가장 정확한 또 스트레스 판단 기준이 될 것 같고요. 사람마다 이제 스트레스 푸는 방법들이 다양하잖아요. 뭐 그래서 뭐 술 마시고 뭐 담배 피고 뭐 이런 걸로 이제 풀면 가장 몸이 해쳐지는 것 같고요. 전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는 제가 좋아하는 그런 음악을 주로 듣거든요. 그래서 각자마다 스트레스가 많을 때 이걸 좀 풀 수 있는 방법들을 개발하는 것이 이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